쓸 필요 없잖아요. 단일 이중 삼중결합은 됐지 첫 번째. 네. 첫 번째, 두 번째. 얘네가 열심히 그래도 적어놓은 게 있거든. 뭐를 적은 거야? 루이스 전자점식을 2주기를 적어본 거지? 2주기를 적어봤다는 건 3주기도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원자과 전자만 나타낼 거니까. 다시 P를 나타내보지. P의 원자과 전자를 얘기하지. P 어디 아래에 있니? 질소 아래에 있니? 그치?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5번이야. 그러면 질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였던 것처럼 5개였던 것처럼 P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똑같이 5개가 있는 거야. 이해됐나 여기? 응? 결과적으로 2주기를 적을 수 있으면 3주기까지 된 거고 3주기까지 적을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는 다 적은 거죠. 원자과 전자를 다 나타내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타낸 원자과 전자로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때 공유결합이 찾아볼래? 30쪽 그래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에 의한 효과로 H2가 가까워 오니까 서로 에너지가 안정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값 불러봐. 값 루엘이 정수줄 놨지 지금. 자 어디 보고 있는데 30페이지 그래프 436. 30페이지 그래프 정수줄 놨지 지금. 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 안정해진다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436kJ만큼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H2 결합이 되면 안정해지더라야. 이런 걸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그 H2의 수소 결합을 깨려면 단일 결합 얘를 깨려면 왜 얘를 적고 있지? 얘는 어떤 뜻하고 같다고? 공유전자쌍 한 쌍의 모양을 결합선 하나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그런데 얘를 깨려면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지금 안정화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436kJ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1몰의 전자의 수소를 전부 다 깨트릴 수 있다. 수소 원자로. 그걸 우리는 31쪽의 표에 결합 에너지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O를 깨트리려면 O 이중결합을 깨트리려면 당연히 다르겠지. 이거 다르겠지. 위에 거 찾아볼래? 결합 에너지 얼마인지? O 단일 결합 O 단일 결합 어딨어? 190. 평균 결합 에너지 얼마야? 5와 5 193, 193. 바로 5와 세로 5의 교점 아니 146, 146. 146 맞아? 네. 146 맞아. 아랫번 결합 길이고 위가 결합 에너지야. 그러니까 O 단일 결합을 깨트리려면 거기 나온 것처럼 146kJ만큼 공급하면 O 단일 결합을 깨트릴 수 있다고. 단일 결합이요? O 이중 결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오른쪽에 따로 적어놓은 거야. 498. 오른쪽에 따로 적어놓은 거야. 평균 결합 에너지 얼마야? 498이야. 이중 결합이 훨씬 더 단단하고 결합이 짧아져. 단일. 단일 결합일 때 146이면 끊어냈는데 이중 결합이면 498을 써야 돼. 그러면 찾아볼래? 질소 단일 결합. 질소 단일 결합. N 163. 단일 163. 맞아? 결합 길이 얼마야? 146. 결합 길이 163. 근데 N 이중 결합이 되면 얼마만큼 결합이 단단해지고 418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끊어지고 결합 길이는 125로 짧아지고 이중 결합이 더 짧아지고 삼중 결합 N 삼중 결합으로 가면 결합 길이는 더 짧아지고 110이 되면서 결합의 단단한 정도가 945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화된 거야. 깨려면 945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이해되나? 결합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단일 결합보다 이중 결합이 훨씬 더 결합의 세기가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결합을 해서 서로 안정화되는 거지. 그걸 우리는 앞으로 공유 결합이라고 하자고. 자.
그러면 32쪽에 성질 몇 가지 하고 32쪽 저번에 다 본 거 같은데 여기. 자 넘어가서 오늘 진도 나가자. 결합의 급성 56페이지야. 오늘 진도는 지금 처음 나가는 거야. 무려 40분 남았는데. 그렇지. 40분 동안 지금 여기 몇 장을 해야 돼? 열몇 장을 해야 되는데. 진짜요? 음. 오늘 두 개 근데 여기 시계 나와요? 언제 바뀌었지? 두 개 시계 나가. 됐나? 왜냐면 두개 나가. 자, 쌤 여기 시계 언제 바뀌었어요? 몰라 나도. 저번 주에 보니까 이게 네, 바뀌었네? 이게 왜? 원래 초록색이었네. 데카 건데 데카에 아. 글씨가 있어. 큰 게. 왜? 몰라. 왜 바뀌었지? 바꿔놔야겠다. 자 똑같은 애들이 결합할 때는 결합의 세기가 별로 관계가 없었어. 누가 더 센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누구랑 이런 거지. 서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다시 친하지 않은. 누구랑 안 친하니? 자, 그래. 경례 오빠가 저. 자, 동호랑 현우 이렇게 앉았어. 그런데 자 너무 좀 생뚱맞지만 화학원을 안 가졌어. 동호가 화학원 있고 현우가 화학원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급하니까 너네 화학원 같이 놓고 좀 볼래? 그러면 서로 이렇게 싫어요. 멀뚱멀뚱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면 정말 정가운데다 이렇게 딱 화학원을 같이 놓고 보지. 그렇지? 비슷한 세기. 그런데 연재랑 경례가 같이 앉았어. 제가 아. 가져가. 자, 경례랑 제가 가져갈 연재가 거안 보여줄 건데요. 저도 안 보여줄 앉았어. 건데요. 쌤 누가 안 가지고 왔어요 책을? 경례 오빠 안 가져게 저는 항상 아니 저는 항상 들고 저는 왔는데. 항상 들고 다니는데. 가위바위보. 쌤 책을 빌려줬어. 쌤 책을 빌렸어요. 화학원 둘 다 안 가져왔어. 저 혼자 볼게요. 그러면 오. 연재 앞에 가 있겠지. 누구 앞에 가는 거야? 힘이 센 쪽으로 가는 거야. 혹시 경례 오빠한테 가지 않을까요? 이해되지? 연재 쪽으로 다 가 있을 거야. 근데 다 가진 않겠지. 앞에 선생님이 책이니까 눈치를 조금 보면서 좀 끌어가겠지. 한 10cm 정도 돼요. 그렇지? 경례가 아주 조금 볼 수 있도록. 너무 이해되나? 서로 공유하자고 같이 갖다 놨는데 그 갖다 놓은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더라고. 뺏겼어요.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다르더라고. 그게 제일 강한 게 여기는 F야. 그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을 앞으로 뭐라 하자고 할 거냐면 전기 음성도라고 할 거야. 전기 음성도가 센 애가 공유 전자쌍을 더 많이 끌어가더라고. 공유 전자쌍을 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유리해지는 느낌이지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를 끌어간 거잖아. 그런데 H는 얼마냐면 다시 H는 2.1이고 옆에 있는 F는 4.0이야. 4.0이라고 약속했어. 얘가 기준이야.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가 제일 세니까 그 제일 센 값을 4.0이라고 하고 상대적인 간격을 조사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옆에 H, 나 전자 하나. 옆에 F, 나 전자 7개가 있는데 쌍을 이룬 거 3쌍에 아직 쌍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정한 하나를 얘가 제공하고 옆에 H가 하나 제공해서 서로 아주 알뜰하게 나는 2개. 자기 껍질을 꽉 채웠고 얘는 8개 옥텟을 만족해서 정말 깔끔하게 딱 좋은 구조를 만들었는데 힘은 누가 세다고? F가 4만큼 세다고. 얘는 2.1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정가운데 놓고 친절하게 이러고 보면 좋은데 어디로 가져간다고? 지쪽으로 끌어당겨. 자기 쪽으로 끌어가 버린다고.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전자구름 오비탈은 이렇게 더 커지고 얘는 원래 거보다 이렇게 더 작아지고. 얘가 공평한 거였잖아. 그렇지?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끌어가는 거니까 원래 얘는 중성이었던 건데 전기적인 힘이 약간 생겨버려. 이것 때문에. 자, 전기적인 힘이 약간 생겨 끌어간 쪽은 다시 세에서 끌어간 쪽은 무조건 전자 마이너스가 많이 모인 거니까 부분적으로 뭘 띈다고 얘기할 거야? 마이너스를 띈다 할 거야. 델타 마이너스야. 왜 F 마이너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
요 마이너스 하나가 겁나 큰 거야. 뭐보다? 델타 마이너스보다. 요 마이너스가 훨씬 큰 거라고. 하나를 다 가져온 게 아니야. 조금 저렇게 끌려간 거야. 조금. 그렇지만 없지는 않더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뺏긴 만큼 플러스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자고. 난 이게 물리의 정전기 유도가 좋아.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다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전자가 주르륵 끌려서 이리 갔어. 역시 이제 120 여기 80 왜? 90원 20개 끌어갔는데 아 저만 들어갔어요. 전자만. 그러니까 여긴 부분적으로 뭐가 생겼어? 원래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어. 얘는 뭐가 생겼어? 끌려간 만큼 플러스가 생기는 거지. 이해되나? 이렇게 해서 전기적인 힘을 띤 이런 분자를 앞으로 뭐라 하자. 이런 분자를 이거 다 실어봐야 되는 거. 극성 분자를 하자. 분자는 분자인데 전기를 띤 분자야. 이해될까? 그러면 아까 H2는 극성이 될 수 없지. O2는 극성이 될 수 없지. N2는 똑같은 애들이잖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은 전기적인 힘이 아예 없더라고. 무극성 분자를 하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야.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겨서 센 쪽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약한 쪽은 플러스가 되어지는 전기적인 힘이 분자 내에는 나타나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중성인. 전체는 중성이지만 전기적인 힘이 부분적으로 생겨있는 애를 극성 분자라 하자. 그러지 않는 애를 무극성 분자라 하자. 구별될까? 그러면 극성 분자는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데 성질부터 보고 하자. 자꾸 왔다 갔다 니네 잠을 깨우기 위해서 79쪽 갑자기 길을 거기까지가 진도라고. 제가 뭐 하는 거야? 79쪽 이게 한 단어인데요? 그 다음은 안 돼. 79쪽 극성을 띈 분자는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지더라. 그래서 물이 극성 분자야. 물은 이렇게 마찰전기 일으킨 책받침이나 자 같은 거에 가져다 대면 휘어진다고. 맞아요. 해본 사람 있어? 네, 해봤어. 항상 갖고 와서. 해보면 휘어지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물은 이렇게 그렇다고 물 속에 이렇게 손을 담그면 들이 전기가 오는 건 아니잖아. 한 분자는 정확하게 중성이야. 근데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있어서 휘는 성질이 생기더라. 극성 분자야. 전기장에서 나란히 한쪽 방향으로 배열해. 2번에 극성 분자의 성질이야.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3번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왜? 분자간 힘이 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전기적으로 잡고 있는 힘도 세워진 거겠지. 자석두개 N극 S극을 붙여놓으면 잘 안 떨어져. 그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 입자와 입자의 힘도 강해져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야. 극성 분자는. 그리고 극성 분자는 전기를 띄었기 때문에 극성인 물에 굉장히 잘 녹아. 다시 극성 분자는 어디에 잘 녹는다고? 극성인 물에 잘 녹는다고. 끼리끼리 섞인다.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 분자에 잘 녹아. 무극성 용매 대표적인 니네가 알고 있는 무극성 용매 어떤 거 있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혼합물에 분리하면 꼭 기억해 놓으라고 얘기하는데 기름을 잘 녹이는 성분 벤젠. 사양한탄소. 그래 사염화탄소 꼭 나와야 돼. CCl4 사염화탄소. 이게 액체 상온에서 액체이면서 기름 성분을 잘 녹이는 에테르. 이런 애들 나오면 좋아. 벤젠은 C 6개, H 6개. 자, 사염화탄소는 C 염화 4개. 사염화탄소 뒤에서 붙어 있는 거야. 에테르는 화학식을 안 적을 거야. 왜? 너무 종류가 많아. 맞아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에테르 종류는 그냥 에테르라고 알아두는 게 좋아. 또 뭐 있을까? 또 있어요. 뭐 있지? 우리가 배운 거? 세 개만 이게 필수적으로. 중2 때 나와요? 혼합물 분리, 일도차, 추출 이런 기억이 거. 안 나요. 아 아직 안 배웠는데. 배웠을걸? 아 저희 과학 진도가 진짜 너무 느려. 그러면 혼합물의 분리 제일 마지막이다. 네. 이거 기억해야 돼.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잊어버려도 돼. 영수고 안 갈 거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차례 여기 나오잖아. 이런데 조금. 다시 극성에 잘 녹고 무극성은 뭐대 이런 건 기름 종류 잘 녹는다고. 그러면 H2O 여기 잘 녹는 거야. O2 여기 잘 녹는 거야. N2 여기 잘 녹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 극성과 무극성을 우리는 배우고 싶어. 특히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정확하게 배우고 싶어. 그게 요 단원 전체의 핵심이야. 오늘 배울 단원이야. 자, 그러면 57쪽에 다시 57쪽으로 돌아와서 앞에서부터 이제 갈 건데 57쪽에 전기음성도 56쪽 전기음성도 찾아놓을래? F4.0 이게 기준값이라고. 왼쪽 줄은 다 외울 거야. 0.5씩 줄어들어. 0.5씩 줄어들어. 그러니까 외울 수 있어. H도 외워야 2주기만 외울 거야. 2주기만 4.0 그 옆에 얼마? 3.5. 빼기 0.5를 못할 사람은 여기 없지. 4.0 5는 3.5 N은 3.0 3.0 2.5 2.5 D 1.5 리튬 1.0. 1.0 그 4.0이 기준인데 기준값을 공부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지. 그건 해줘야 된다고. F4.0 기준, 폴링의 기준, 전기음성도의 기준 4.0 하나만 더 외우자. H는 2.1. H 2.1 왜? 가장 간단한 화합물은 수소화물이라 해. 어떤 물질이 뭐랑 결합할 수 있다? 수소랑 결합한 거. 그랬을 때를 수소화물이라고 하고 그 모양을 분자 구조라고 얘기할 건데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이제 다른 거랑도 그 결합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화물이 얘가 수소랑 결합한, 얘가 수소랑 결합한 이런 것들을 제일 기준으로 할 건데 그 기준에서 최소한 이걸 해야지. 왜? H가 와서 결합했는데 누가 세니? 물어볼 거거든. 극성이야? 리튬 얼마인데? 그걸 전기음성도로 할 건데. 그래서 이 주기 여기까지 이렇게 니네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원자과 전자 몇 개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야. 리튬 전기음성도 얼마? 좀 전에 했잖아. 빼기 1씩 와서 1.0 수소 2.1 누가 세? H가 더 세. 그러니까 H 쪽으로 얼마 끌어가? 1.1만큼 끌어가겠지. 끌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끌리면 뺏긴 쪽은 플러스. 그런데 이온의 Li 플러스 이거만큼이 아니라고 실제로 약간 작다고. 그래서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부분적인 전기가 생긴다고. 그러면 얘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죠. 이해될까 여기? 자, 그러면 극성 분자는 자 앞으로 이렇게 정의하자. 자, 극성 분자는 이렇게 정의하자. 서로 다른 애들이 만나면 거의 대부분 극성이겠다. 서로 다른 같은 애들이 만나면 같은 분자끼리 만나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은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극성이 없는 무극성 또는 책에 따라 비극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앞으로 무극성 공유 결합을 했다고 하자. 다시 같은 분자끼리 만나면 무슨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 같은 분자끼리 만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 A와 A가 만나서 결합한 모든 분자들은 앞으로 뭐라 하자?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 하자. 그러면 탄소 다시 얘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네. 무슨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 먹더니 잔다. 자, 먹고 나서 잔다. 식곤트 자, 자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거지? 그러면 니네가 배운 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 애들은 누굴 얘기해야 돼? 지금 이렇게 기억해. H2O 그 다음에 O2 이중 결합 순서대로 기억해. N2 삼중 결합. 비공유 전자쌍 찍으면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 2쌍 넣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각각이 N2는 5개니까 원자과 전자 한 쌍씩 있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정리하자고. 이해됐어? 그런 애들이 무슨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배워야. 우리는 무극성 분자 3개를 배운 거야.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 확장하자. 똑같은 애들은 다 무극성 분자라며. 네. 17쪽에 F, 왼쪽에 7개, 오른쪽에 7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결합을 무조건 만들 거야? 무극성. 예. 공유 결합 한 쌍, 공유 전자쌍 한 쌍, 비공유 전자쌍 몇 쌍? 각각 3쌍씩. 그렇지. 총 비공유 전자쌍 6쌍, 공유 전자쌍 한 쌍. 그래서 F. 이해되나? 이게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 무극성 분자야.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Cl 똑같겠지. 아래쪽에 있는 프로 Br 똑같겠지. I. 다 공통점이 똑같아. 그래서 FCl, BrI를 이렇게 묶어서 17쪽을 외워놓는 건 굉장히 편리하다고. 전부 다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18쪽도 외우고 무극성 분자야. 57쪽이 끝나가네. 그러면 다른 분자끼리 결합하면 다시 다른 분자가 결합하면 A와 B 당연히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기겠지. 네. 같은 애는 없잖아. 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기겠지. 네. 이런 걸 앞으로 무슨 공유결합이라 하자. 수업 시간에 외운 걸 단어는 수업 시간에 외워서 끝내자.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극성 공유결합이라 하자. 근데 이 극성 공유결합이 좀 문제야. 힘이 있다고 무조건 움직이니?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 무조건 그 물체가 움직여? 아니지. 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알짜 힘이 제로가 되면 안 움직일 때도 있잖아. 맞아? 니네가 안 움직이는 걸 대표적으로 배운 게 2개의 힘, 반대 방향, 힘의 평형, 10N, 10N 안 움직이겠지. 그렇지? 120도 결합각으로 10N. 자, 10N. 그런데 결합각이 10이야. 얘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맞아 이거? 맞지 않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극성 공유결합을 했어. 다른 애가 결합했어. 그런데 알짜 힘을 조사해봤다. 힘이 제로가 되는 애가 있더라고. 다시 힘이 제로가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가지고 있는 뭘 살펴보고 왔더니 구조, 모양을 살펴봤더니 얘가 알짜 힘이 제로가 되는 애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 구조가 제로가 되는 애들은 그러면 따로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설마 물리에서 쓰는 알짜 힘을 화학에서도 화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다 썼겠어? 꿋꿋하게 다르게 사용하더라고. 정말, 그렇지? 정말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 옛날 사람들이. 왜 싸웠나? 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겠지. 물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알짜임 F. 물리가 최고예요. 물리가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물리가 최고예요. 괜히 아니 그러니까 물리로 바꿔야죠 화학이. 자, 간이도 전통이라고. 자, 그래서 뮤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자. 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자. 왜 싸우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싸우는지 알 것 같지? 쌍극자 굳이 쌍극자 모멘트라 하자. 극성인데, 근데 알짜임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래.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크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H 아까 2.1 맞니? F 4.0 그러니까 얼마만큼 끌어왔겠어? 1.9의 힘만큼 끌어왔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1.9 있니 여기? 끌려갔으니까 여기 얼마야? 플러스 1.9 이만큼의 전기가 생겼겠지. 이거 이해돼? 근데 얘는 상대값이잖아. 실제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상대값이라고. 4.0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실제 값이 아니야. 얘는 상대값이라고. 얘 4라고 하자. 이런 거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상대값은 이게 선생님 몸무게를 100이라 하자. 정했어. 그런데 선생님과 같은 사람 두 명이 이렇게 저울에 올라갔는데 옆에 경례가 딱 올라가니까 수평이 돼. 선생님을 100으로 정했는데 그럼 경례는 얼마나 하는 거야? 200이. 실제 몸무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200인 거지. 이게 상대값이거든.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은 값들이야. 다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 뛰고 있는 전하량이 있겠지. Q야. 마이너스 Q일 거고 그냥 플러스 Q만큼 생겼을 거야. 여기서 이만큼 값만큼 생긴 거니까. 이해될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알아두자. 플러스 Q, 마이너스 Q.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핵, 얘가 가지고 있는 원자핵, 핵 간 거리를 R이라 하면 앞으로 쌍극자 모멘트는 정의한 거야. 곱하기. 거리 곱하기 전하량. 전하량은 거의 절대값 개념으로. 다시 거의 절대값 개념으로. 왜? 이동한 만큼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얘는 플러스 10이지. 그 크기를 얘기하는 크기만. 그 값을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내자. 근데 얘는 거의 뭐의 값하고 같아? 벡터 값하고 거의 같아. 정리야 벡터가 뭐지? 벡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물리력. 스칼라가 크기만 가지고 있는. 근데 힘의 합력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 쌍극자 모멘트는. 그러면 이 크기를 직접 계산할 거야? 아니야, 계산 안 할 거야. 그러면 뭘 할 거야? 쌍극자 모멘트가 0인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지는 구별할 거야. 어떻게? 힘의 합성 가죠. 힘의 합성은 배웠잖아. 좀 전에 니네 한 거 있지? 어떤 거? 12호, 10뉴턴. 0. 쌍극자 모멘트 얼마? 0. 이건 할 거라고. 10뉴턴. 결합과 120도. 그러면 얼마야? 쌍극자 모멘트 0. 이런 짓 할 거라고. 공간상에서 그러면 정사면체 그릴 줄 알지? 못 그리면 연습해라. 3차원으로 늘려요. 정가운데 탄소를 두고 정사면체를 그렸을 때 이 힘 4개는 다시 이 힘 4개는 합했을 때 0. 얘는 0이야. 정사면체 안에 정중앙에 입자 하나를 두고 각 꼭지점으로 힘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내면 4개가 같을 때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몇이라고? 0이라고. 가능하니? 이해되니? 0인 게? 뚜껑은 넣었다 그랬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볼까? 정사면체 정중앙에 힘 4개가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개가 밑에 꼭지점 합력 구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힘이 하나 생기겠지.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정사면체 평행사면을 그리고 대각선. 그러면 이쪽 대각선과 이쪽 대각선이 수직으로 일치해. 정반대 방향에 2개의 힘이 이렇게 생겨서 결국엔 합력은 제로가 나타나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0이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0이 안 되는 애도 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애들. 그러면 0이 되는 애들은 기억하자. 구조가 0이면 실제로는 무극성 분자더라고. 구조가 0이 아니면 이런 애들이 극성 공유 결합 중에서도 실제 극성 분자가 되더라고.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애인데 어떻게 무극성 분자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얘가 니네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야. 네, 무극성 분자야. 극성 공유 결합은 무극성.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한 거니까 극성 공유 결합한 거야. 그런데 무슨 분자라고? 무극성 분자라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나타나. 얘가 더 세. 그런데 같아. 그러니까 제로지 뭐. 얘 2개 기억할 거야. 다시 대표적인 얘 2개. 거기 몇 개 나오는데? 3개.
세 개. B 좋다. H 120도 결합이야. 다시 풍속 120도 결합이야. 그래서 제로야. 무극성 분자야.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구조를 봤더니 제로가 되어지는 대표적이네요. 그러면 C 아까 정사면체 H 또는 C 아까 얘기했던 사야마탄소 CCl4 이런 애들 대표적인 쌍자 모멘트 제로이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 찾아보자. 극성 공유랑 57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가로 1번 극성 공유랑 찾았니? 제일 아래쪽에 얘만 밑줄 쳐보자. 얘 분자의 얘 따로 끊어서 밑줄 칠 거야. 나눠 HCl, NO, CO, NF, NH3, H2O까지 끊어놔. 다시 어디까지만 밑줄 치자고? HCl에서 H2O까지만 밑줄 치자고. 걔네들은 극성이야. 57쪽 위에서 한 8번째, 9번째 줄 정도. 8번째 줄이다. 어디서 끝나고요? 얘 분자의 얘인데 HCl에서 어디까지? H2O까지만 극성 분자야. 극성 공유혈합을 극성 분자. 얘를 구별해야 된다고. 특히 그 뒤에 있는 5개는 구별해야 돼. CO2, BCl3, BeF2, F 대신 H로 바뀌어도 괜찮아. 다시 CCl4, C2, H 넷 6 다돼. 탄소화물 중에 C2, H 넷. 무슨 분자? 적어놔 거기에. 무극성 분자. 극성 공유혈합이란 앞에 건 극성 분자고 뒤에 건 무극성 분자라고. 구조를 따져야 된다고. 구조는 그러면 언제 따져야, 어떻게 따져야 되는데요? 그 단원이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인 거야. 구조를 따지는 단원이어서 그래. 배울 예정. 구조를 따질 거라고. 자 넘겨볼까? 58쪽에 쌍극상 모멘트 별거 없어서 그래. 따지는 건데 너네가 루이스 전자점식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 쌍극자 모멘트 설명. 자 읽어볼게. 1번의 쌍극자부터. 쌍극자 한 분자의 크기가 같고 수호가 반대인 두 전하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겨서 공유전자쌍을 조금 끌어당기기 때문에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쌍극자를 하자고. 쌍극자 모멘트는 그러면 역시 자 설명 볼게.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량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정확하게 계산 안 할 거라고,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알짜 있는 걸 거라고. 자 크기는 두 원자의 전하와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거고, 화살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걸 나타낼 거야. 그러면 그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데 59쪽에 표 잠깐 볼까? H2 같은 건 제로라고.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야. OH2는 왜? 전기음성도의 차가 없으면 제로라고. 59 제일 위에 표. HF는 F가 4.0, H가 2.1이었어. 전기음성도의 차가.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굉장히 크니까 전하량의 차도 크다고.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절대값이 1.9 정도 나타날 때 실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한 6.37 정도의 수치로 나타나. 계산을 해보면 HCl은 3.6, HBr은 2.67. 그러니까 6점 정도가 나오는 건 굉장히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라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전기적인 힘을 많이 띄었구나 이런 정도로 비교할 줄만 알면 돼. 쌍극자 모멘트가 작다. 전기를 별로 안 띄었네. 제로야. 아예 전기를 띄지 않았네. 자,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 아래쪽 표 2주기를 니네가 59쪽에 그려본 거지. 그 그리지 않았어요? 29쪽 아니었어요? 59쪽에 2주기를 그려본 거지. 2주기 맞아 표에. 근데 3주기도 똑같이 그려져 있지. 2주기와 3주기가 다를 게 없어. 똑같이 그냥 원자과 전자 표현한 거니까. 네. 2주기 그릴 줄 알면 3주기도 똑같이 충분히 루이스 전자점식을 원자과 전자만 그리는 거니까 똑같이 그려줄 수 있다.
너는 놓쳤니? 따라가다가 아니지? 계속 보고 있는 거지. 못 찍어봤어요. 자, 머리 아파버렸어. 자 30쪽에 30쪽이요. 미안 60쪽에 나부터 페이지를 다시 앞쪽인 줄. 계속 넘어갈 거야. 플로린, 단일 결합, HCl, CO2 몇 가지 물질의 전자점식을 보여주고 있어. 그거랑 이 주기에 있는 애들의 구조를 너네가 따라서 그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주기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쉽겠지. 거기에 나와 있는 자 무극성 종류를 동그라미만 쳐보자. 무극성 분자의 F2 전자점식으로 그려져 있는 그 다음에 CO2 직선형이야. CO2 동그라미 쳐놔. 이산화탄소 메테인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이온결합은 아예 전자 하나를 준 거야. 이온결합은 전자를 뺏긴 거야. 극성이 아니야. 그렇지? 완전히 뺏긴 거니까 이온결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괄호 치고 따로 표현하는 게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공유결합은 어떤 구조가 생기는데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야? 결과는 함수를 배우면 뭘 하고 싶니? 함수를 배우면 이차 함수를 배우면 너네 뭐 하니? 최종적으로 제일 끝에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거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최저값 찾기. 그렇지 최대값 최소값 찾기야. 제일 쉽잖아. 제일 쉽잖아요. 미적분을 가면 뭘 찾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야. 범위정에서 좀 시켜봐 빨리 미적. 범위정에서 최대값 최소값 다시 극대 극소 찾는 게 미분이야 결국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 가장 낮은 위치가 어딘데 파도가 밀려오는데 경례가 여기서 살고 있어. 그러면 빠져 죽을까? 살아있을까? 이런 거에 롤러코스터를 올라가는데 제일 높이 어디까지 올리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고 다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사 가야겠다. 그렇지. 지진이 났는데 어느 건물까지는 버틸 수 있고 어느 건물이 최대 그걸 버틸 수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건 가장 높은 위치와 가장 낮은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라고. 돈벌 때. 그 최대와 최소.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건물 설계를 하는데 내진이 어느 정도 닥쳤을 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할 거냐를 기준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대충 벽돌 몇 개, 철근 몇 개 더 집어넣고 왜 철근을 몇 개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 돈이잖아. 그게 덜 들어가면 건물을 짓는 사람은 철근을 좀 덜 넣고 싶겠지. 자재값을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최대는 어딘데? 그게 수학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얘는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방향성이 어딘데? 제일 끝쪽에 봤던 극성을 뛸 거냐? 어떤 모양인데? 모양을 예측하자고. 그러니까 무극성이야? 당연히 모양을 따져서 얘가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극성이니까 당연히 물에 잘 용해될 거야.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아까 밑줄 치면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 외울래?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반발이 뭔지 아니? 그걸 왜 외워요? 원리는 뭔데요? 원리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 원리를 얘기해 줬는데 원리를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안 외우는 건 뭘까? 중학교 때 외워야. 그러면 지금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원리를 받아들여.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얘는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구나. 어디에 용해되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유기용매에 잘 녹는구나. 유기용매는 뭐가 있는데? 기름 성분이 몇 개가 있었잖아. 뭐 있었어? 벤젠, 사용화탄소. 이걸 어디에서 중학교 2학년 혼합물에 분리해서 니네는 그냥 외운 거야. 기름끼리 잘 섞여요. 밀도는 얘가 낮고 얘가 높아요. 물보다 높아서 얘는 물 아래쪽에, 얘는 물 위로 올라가는 물질이야.
1보다 작아서 1보다 커서 에테르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예측할 건데? 두 가지로 예측할 거야. 뭘로? 루이스